태종실록 12권 태종육년 8월 17일 계묘 네번째 기사 1406년 영락 4년 장홍수를 시켜 만상군을 요동으로 압송하고 예부에 자문을 보내다. 장홍수를 보내어 만상군인을 관납하여 요동도사에게 가서 교활하게 하고 예부에 자문을 보내었다. 근자에 온 자문을 받으니 도망온 인구에 대한 일이었습니다. 좌군 도독부의 조회를 받으니 요동도사가 정문한 것에 의거하면 동령이 백호 변임의 아우 변년이고 고하기를 여정 벼도리가와 군인 황현 등이 고하기를 천남 황불계와 토간 천호 고국과 하가인에서 등이 차례로 조선국을 도망가서 숨어 산다고 하였다 하고 또 혁제연간에 도망한 만산토인으로서 흠차천호 왕등명이 조선국으로 가서 초유하여 본업에 복귀시킨 자들을 제외하고도 전자수 등 4,949명이 여전히 본국의 풍해도의 등지에 숨어 살고 있다고 하였다고 하고 이어서 본국에서 해송한 김봉 등 19명이 회한한 것 외에는 그 나머지 보내오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하였으며 다시 이자를 행하니 번거롭지만 급히 보내오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자문을 받고 의정부의 장계에 의하여 판부를 삼가 받들어 즉시 판내 섬시사 민약손을 차견하여 풍해도 등지와 서북면 강계 이성의 강연안의 구자와 유벽한 상곡간을 두루 다니며 샅샅이 찾아 뒤졌으나 위의 항목에서 말한 변도리가 황불계, 해서 등의 성명을 가진 군정으로서 도망해 와서 숨어 사는 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비차관 민약손과 서북면 도순문사 조박, 풍해도 도관찰사 신호 등이 정문하기를 각기 관내의 부주군현과 각 연안의 구자에 이문하여 샅샅이 찾아 이모 연간의 임천과 같이 도망온 송득현, 전소금 등 남녀 모두 419명을 잡아 문초하였더니 각인이 공술하기를 같이 온 이매토 등 69명은 병 때문이다 하였는데 몸에 병고가 있어 공술한 바가 사실이었으므로 가추 정문하니 조흠하여 이 장계를 시행하소서 하였습니다. 이것에 의거하여 조사하여 먼저 여러 차례에 걸쳐 지사역원사 장흥수와 대호군 매원제 사역원 부사 장유신 등을 차견하여 차례로 잡아온 만상군인 장보, 김화 등을 남녀 아울러 443명을 관납하여 요동도사에 가서 교활하였으며 지금 앞에서 말한 대로 병고를 제외하고 잡힌 송득현, 전소금 등 남녀 아울러 419명을 배신 장홍수에게 맡겨 관납하여 요동도사에게 가서 교활하게 합니다. 교활은 교부이고 혁제연간은 건문연간을 말하고 명나라 성조가 건문제의 위를 찬탈하고 그 연호를 없애매 그 신하들이 건문연간을 혁제연간이라 고쳐 부르게 되었다. 판부는 왕의 제가를 말한다. 태종실록 12권 태종6년 8월 18일 갑진 첫번째 기사 부엉이가 울다. 부엉이가 창덕궁의 서쪽 액정에서 울고 이튿날은 전농시의 제기고에서 울었다. 태종실록 12권 태종6년 8월 18일 갑진 두번째 기사 임금이 세자 이제에게 전이코자 하니 백관이 반대하다. 여러 신하가 굳이 가나했다. 처음에 임금이 제의가 자주 보인다고 하여 세자 이제에게 전의하고자 하여 여흥부원군 민제 좌정승 하윤, 우정승 조영무, 안성군 이숙번에게 비밀리 고하니 하윤 등이 모두 불가하다고 하였으나 임금이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날 의안대군 이화, 영의정 부사 성성린이 백관과 기로를 이끌고 전정에 반열하여 지신사 황희를 시켜 들어가 아뢰게 하였다. 전하께서 춘추가 한창이시고 세자가 아직 성년이 못 되었고 아직 아무 병고가 없었는데 갑자기 전의하시고자 하시니 신등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겠으므로 황공해 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내가 아직 늙지 않고 세자가 어린 것도 내 또한 알고 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이미 결정되었으니 고칠 수 없다. 내가 전위하려는 까닭을 두 정승이 이미 알고 있다. 이조 판서 남제가 아뢰기를 나라가 창업한 지 오래되지 못하면 마치 물이 처음으로 얼어서의 견고하지 못한 것과 같으니 나이 어린 임금이 왕위에 오를 때가 아닙니다. 하고 하윤이 아뢰기를 이제 나라가 겨우 안정되었으나 전 임금이 2분 계시온데 전하께서 또 전위하시면 전왕이 3분 계시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듣게 되면 뭐라 하겠으며 온 나라의 신하와 백성들도 또한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이미 전왕이 2분 계시니 비록 전왕이 셋이 있은들 무엇이 해롭겠는가? 또 주나라의 성왕은 비록 어려서 천하에 군림하였지만 천하가 태평하였다. 내가 사직을 타인에게 선의한다면 여러 신하들이 모두 간해도 좋지만 이제 내 아들에게 전하는 것이니 어찌 불가하겠는가? 하윤 남제가 다시 아뢰었다. 성왕이 즉위한 것은 형세가 부득이하였던 것이고 주공이란 성인이 있어서 왕실을 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유언이 있어서 종사가 거의 망할 뻔하였습니다. 세자와 성왕이 어린 것으로 말하면 같으나 형세로 말하자면 다르니 시기를 동일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물며 주공과 같은 신하가 보익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종묘와 사직이 지중하니 전하께서 능히 유지하고 지켜감을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또 민심이 불안하게 되면 하늘의 뜻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옛날에 인군의 제명이 옳지 않으면 신하가 따르지 않는 적이 있었으니 신등은 감히 왕지를 받들지 못하겠습니다. 왕위가 지중한데 어찌 이와 같은 일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임금이 말하였다. 오늘 꼭 전하려는 것은 아니다. 내가 다시 생각할 때이니 경등은 물러가는 것이 옳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8월 18일 갑진 세 번째 기사 대간에서 왕위를 반대하는 상소를 올리다. 지사, 간원사, 권정, 사원부 장령 이계공이 연장하여 상소하여 그 불가함을 극론하니 임금이 그 글을 읽어보고 말하였다. 이것은 은관이 보통 하는 일이다. 날이 저물어 여러 신하들이 물러났는데 도성 사람들 가운데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실색하여 놀라워하였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8월 19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이원, 심규령, 이응, 노환, 성발도 등에게 관직 제수. 성성린, 하윤, 유창, 인해, 유관, 조용을 모두 세자 빈객의 직에 해임하여 길창군 권근, 우군 총재 성성인, 김천과 함께 가추 경영관에게 제수하였다. 여성군 민문질의 군사권을 해제하고 이원으로 사원부 대사원을 김남수로 좌군 독총재를 심규령으로 겸 중군 도지총재를 민무회로 여산군을 노환으로 좌군 동지총재를 이응으로 참지의정부사를 성발도로 중군 동지총재를 정력으로 우사관 대부를 최부로 사원부 지휘를 삼았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8월 19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성성린 등이 백관을 거느리고 세자에게 전의하는 것을 반대하다. 성성린, 하윤과 검교, 영의정부사, 권중하 등이 백관을 거느리고 궁정으로 나아가 아뢰기를 전일에 아랜 바에 대하여 아직 전하의 결단을 알지 못하니 원컨대 유엄을 내리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 비록 용렬한 사람이지만 이런 큰일을 당하여 어찌 감히 이를 거꾸로 하여 망령되게 행동하겠는가 다시 생각해 보려 한다 하며 성성린이 아뢰기를 전일에 성상께서 하교하시기를 내가 다시 생각하겠다고 하셨는데 오늘의 하교도 전일과 같은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옛날에 제왕이 큰일을 당하면 도모하는 것이 경사에 미쳤고 도모하는 것이 서민에게 미쳤는데 모두가 가하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겨 이것을 복소에게 상고한 뒤에 이에 행하였는데 그 일을 중하게 여긴 때문입니다. 나라의 대통을 세자에게 전해주는 것은 이보다 더 큰일이 없는데 온 나라 사람들이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전하께서 마음으로 독단하여 사사로이 왕위를 주고자 하는 것이니 진실로 불가합니다. 하고 하윤도 말하기를
아래기를 이와 같은 것은 태상왕에게 고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마침내 백관을 거느리고 덕숭으로 나아가는데 행렬이 덕성방에 이르렀을 때 임금이 황희를 보내 이를 중지시키고자 말하기를 경들은 너무 성급하게 부왕에게 고하지 말라. 내 또한 생각해 보겠다 하니 하윤이 말하기를 전하께서 어찌 감히 망령되게 행동하는가 하겠는가 다시 생각해 보려 한다는 말씀이 이미 계셨는데 이것은 반드시 마음을 고치고 생각을 바꾸겠다는 것이니 우선 명일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청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여러 사람이 옳다고 여겨 이에 물러갔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8월 20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성성린 등이 다시 백관을 거리고 전위의 불가함을 아뢰다. 성성린 등이 다시 백관을 거느리고 전정으로 들어가 아뢰기를 신등이 어명을 기다린 지 수일이 되었으니 서나 아직까지 윤허를 받지 못하여 번거롭게 다시 아뢰입니다 하니 임금이 황희를 시켜 대답하였다. 내 생각은 아직 결정되지 못하였다. 또 군자의 침 맞고 뜸 뜨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으니 청컨대 5, 6일 기다리면 노정승과 정승을 친히 만나보고 내 뜻을 자세히 말하겠다 하였다. 성승민과 조영무가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는 신등의 청에 적실한 대답이 아닙니다 하고 조영무가 울면서 말하였다. 신이 비록 권례의 일을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어찌 알지 못하겠습니까? 전하께서는 늦추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나 신등은 실로 그 뜻을 빨리 행하고자 합니다. 전하께서는 한창 나이에 병환이 없으시고 세자께서는 아직 어리시니 이때가 어찌 전의하실 때입니까? 단산부원군 이무도 또한 울면서 아뢰었다. 신이 비록 개국하던 초창기에 참여하지는 못하였지만 원훈에게 들으니 태상왕께서 비록 능히 하셨다 하더라도 도와서 추대한 공은 실로 전하께 있었습니다. 전하께서는 원훈들과 함께 백세를 누리심이 마땅한데 어찌하여 이같이 빨리 전위하려 하십니까? 성상께서 연치가 중년이 지나시고 세자도 나이가 30 이르신 뒤에 세상이 싫어서 사양하고 신하와 백성에게 알리고 예대로 전위하면 누가 불가하다고 하겠습니까? 황희가 들어가 아뢰었으나 임금의 대답은 여전하였다. 조영무가 아뢰었다. 전하께서 만약 신을 보시려고 하신다면 어찌 후일을 기다리겠습니까? 또 신등의 소망은 다만 아랜 것을 윤하여 주시는 데 있을 뿐입니다. 전하께서 신을 보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어찌 신등의 유감이 되겠습니까?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8월 20일 병월 두 번째 기사 남제 권건 등이 전위 불가 상소 결국 환관 노희봉을 시켜 옥새를 세자궁에 보내다. 이조 판서 남제가 아뢰었다. 일개 초야에 묻힌 선비의 말도 진시로 이치에 합당하면 진시로 간납하는 것이 마땅한데 하물며 온나라 대신들이 나라를 근심하는 말을 어찌 굳이 거절할 이치가 있겠습니까? 천명과 인심은 둘이면서도 하나인 것입니다. 인심의 향배에 천명의 존망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종친, 공신, 백관, 대간이 말을 합하여 상청하는데 전하께서 거역하고 따르시지 아니하시니 이것은 바로 천명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길창군 권근이 아뢰기를 자로가 자고를 비의 업제로 삼았더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의 아들을 해치는도다 하였는데 이것은 배우지 아니하고 직사에 임하는 것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한 업제가 배우지 아니한 것도 오히려 불가한데 하물며 한나라의 임금이겠습니까? 세자께서는 기력이 아직 장성하지 못하고 학문도 이루지 못하였는데 갑자기 만기를 당하게 되면 기력이 번긋한 것을 지탱하지 못할 것이요 학문이 만사에 대응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세자의 기력이 장성해지고 학문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린 뒤에 예로서 전위하신다면 위로는 우리 부자의 책망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아래로는 신하와 백성들의 소망도 어기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였다. 황희가 들어가 아뢰었더니 임금의 대답은 또 처음과 같았다. 다시 성전색 노이봉을 꾸중하여 말하기를 번거롭게 다시 들어와 아뢰지 말라 하였다. 성성린 등이 말하기를 어쩌면 좋을꼬 어쩌면 좋을꼬 하니 청성군 정탁이 아뢰기를 이미 이처럼 어찌할 수가 없는데 신등은 의당 여기에 엎드려 밤에도 낮의 일을 계속하여 유음을 기다릴 것이며 어찌 물러가겠습니까? 하고 근근히 다시 아뢰기를
대저 부모가 자식을 낳아 나이가 아직 장성하지 못한데 자기가 날로 더하여지면 두려워하고 근심합니다. 나이가 젊어 지위가 높으면 이것은 수명의 손실을 이루는 때문입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그 자식의 영현을 기뻐하지 아니함은 아니나 진실로 그 수명을 재촉할까 두려워하는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다면 인작도 오히려 그러한데 하물며 천록이야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세자가 어린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빨리 천록의 전하려는 것은 어찌 세자를 사랑하는 소이겠습니까? 이것을 신등은 또 가슴 아프게 여기는 것입니다. 되풀이하여 생각해 보아도 하나도 가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신등은 지성으로서 천심을 돌리지 못한 것을 한할 뿐입니다. 하였다. 성승린과 조영무가 다시 황희에게 이르기를 성상의 마음으로는 비록 계책을 얻었다고 할 것이나 여러 사람의 소망에 맞지 아니하오. 신등이 말한 바를 일일이 들어서 하나하나 다시 아뢰는 것이 마땅하오 하니 황희가 들어갔다. 임금이 황희에게 이르기를 전의하는 데 뜻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세자에게 전의하였다. 밖에서 사람들이 비록 말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어찌 미치겠는가. 말하지 말고 물러가는 것이 나을 것이다. 하였다. 홀로 하윤만이 생각에 잠겨서 말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때 이르러 아뢰기를 전하의 제명이 옳지 않으시므로 노신이 수상의 자리에 있는 한 절대로 교지를 받들지 않을 것이니 누구와 같이 전의의 예를 행하시겠습니까? 하니 조영무가 이어 말하기를 신등은 비록 죽는다 하더라도 결코 명령을 듣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고 또 황희에게 눈짓하여 말하기를 지신사는 기어이 이러한 명령을 따르려 하는가 하였다. 황희와 노희봉이 같이 내정으로 들어갔으나 임금이 진노할까 두려워하여 우물쭈물하면서 몸을 움츠리고 오래도록 감히 아뢰지 못하였다. 임금이 이에 말하기를 전의하기가 어려운 것을 내 이미 요량하였다. 성승린 등이 모두 말하기를 전하의 이러한 명은 바로 윤허하시는 것입니다. 곧 노희봉을 시켜 사언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진짓 웃음 말하기를 그러려 무나하므로 하윤이 마침내 입번한 갑사들로 하여금 조신의 반열 뒤에 늘어 서게 하고 복례량으로 하여금 동수로 나누어 서게 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기를 계수사배하였다. 천세를 3번 부르니 소리가 골정을 진동하였고 또 4번 절하고 이어서 정비전에 아래고 4번 절하여 살해하였다. 여러 신하들은 모두 기뻐하고 물러나면서 생각하기를 성상이 정말 윤한 것이다 하였다. 밤이 이고나 되어 임금이 몰래 노희봉을 시켜 국세를 세자궁으로 보내니 상서사의 관원도 또한 알지 못하였다. 자로 중국 춘추시대 노인 중류의 자이다. 공자의 제자로서 용감하기로 이름났고 일찍이 공리의 업제가 되었다. 자고는 중국 춘추시대 제인 고시의 자이고 공자의 제자로 성질이 어지고 착해 새와 곤충을 죽이지 않고 나무를 꺾지 않았다고 한다. 일찍이 위의 사사가 되고 비후의 업제가 됨. 천록은 임금의 자리 후한세의 환제기 주에 천록은 천위라 하였는데 주자 집전에 천위는 천자의 자리라 하였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8월 21일 정미 첫 번째 기사 종친 대소실로가 전위의 불가함을 상소하다. 종친 기로 대소실로가 예고하여 상서하였다. 신등이 가만히 생각하건대 종사의 대통을 부자가 서로 전하는 것이 고금에 일관된 예의나 내선하는 일은 반드시 병고가 있은 뒤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전하께서 춘추가 바야흐로 한창이시고 나라를 누리신지 아직 오래되지 못하였으나 다스린 공정이 지극히 나타나서 중회가 편안합니다. 여러 사람의 마음이 어버이처럼 받들어 태평함이 영구하기를 바라는데 이에 만기를 싫어하시어 세자에게 전의하시려 하시나 세자가 나이 아직 어려서 부하될 소임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온날의 신민이 통심하고 결망합니다. 전일에 신등이 예고하여 신문하기를 그 일을 그만두시기를 청합니다 하여 윤허를 받자없고 온나라 기뻐하였으며 중도에 변경하여 국세를 동궁에 전하시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하였습니다. 신등은 이 말을 듣고 더욱더 통심합니다. 전하께서 종사의 대통을 세자에게 전하는데 주고받는 데에 야당이 그 시작을 바로 하여야 합니다.
이제 내밀히 내수를 시켜 몰래 서로 주고받았으나 나라의 대통은 종묘와 사직에 관계되는 것이요 국세는 천자가 준 것이므로 전하께서 사사 물건처럼 여기셔 사사로이 세자에게 주는 것은 이것은 종묘와 사직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요 황제의 명령을 경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사직을 삼가지 못하는 것이 이와 같다면 그 결과는 어찌 되겠습니까? 신등이 이것을 생각하면 더욱더 가슴이 아픕니다. 또 신이라는 것은 인군의 큰 보배입니다. 전하께서 이미 윤하시고 금시에 또 고치시니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라의 대통을 바르게 하고자 하신다면 먼저 커다란 신을 잃는 것이 가하겠습니까? 나라를 서로 전하는 것은 전하의 대사입니다. 진실로 민심에 순응해야 하고 민심이 합하겠습니까? 전하께서 민심을 어겨가면서 대통을 어린 세장에게 전해주고 전하께서 비록 스스로 일락하신다고 하시나 그것이 하늘의 뜻에 어떠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일신의 스스로 안락한 것만을 꾀하지 마시고 힘써 종사의 대계를 넓히시어 국세를 도로 거두고 사직을 길이 보존하여 온 나라 신민의 소망을 어여삐 여기소서.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8월 21일 정미 두 번째 기사 대관의 전이 불가 주장에 옥새를 잠시 대구를 옮겼다가 다시 세자궁으로 보내다. 자가는가 사은부에서 상언하였다. 가만히 생각하건대 천위의 어려움은 시로 대법뿐이므로 주고받을 때 중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실로 천위를 경홀하게 여겨 가벼이 주고받으신다면 종사의 안위와 인심의 거취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옛날 당우 시대에 있어서 요 임금은 제위한 지 70년에 순임금에게 선위하였고 순임금은 제위한 지 50년에 우임금에게 선위하였는데 모두 나이 늙어서 정치에 실정이 났었습니다. 요임금 수임금이 이와 같이 한 것은 진실로 천명을 바꿀 수 없어서 가볍게 주고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신덕의 생각으로는 전하께서 오늘 대보를 주고받을 일을 불가한 것이 5가지 있습니다. 전하께서 천수가 바야흐로 한창이시고 정신과 기력이 바야흐로 왕성하시어 질병의 걱정도 없으시며 중외의 신민이 억년의 다스림을 바라는데 이제 아무런 연고도 없이 왕위를 내놓으시니 그 불가한 것이 첫째입니다. 이제 세자는 어리고 관례도 치르지 못하였으니 하급의 뜻을 기울여 정이 밤낮으로 교도해야 할 때입니다. 만약 일신으로 하여금 만기를 총람하게 하여 학문을 배울 겨를이 없게 하게 하면 기업을 감당하지 못하여 전왕의 공을 실추시키지 아니할까 두렵습니다. 이것이 그 불가한 것의 둘째입니다. 우리 조정은 국경이 중국과 인접하여 군국의 중사를 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세자께서 타고나신 자질이 거룩하시고 성품이 총명하시나 나이가 아직 어리므로 부하될 소임을 감당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이것이 그 불가한 것의 셋째입니다. 태상왕 전하께서 창업하신 이후 15년간 대위를 서로 전한 것이 2-3번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만약 아무런 까닭 없이 갑자기 왕위를 내놓으시어 여러 사람의 귀를 놀라게 하신다면 비단 중외가 오호하여 실망할 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이를 듣고 반드시 불가하다 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 불가한 것의 넷째입니다. 전하께서는 10,000번이나 죽으실 뻔한 곳에서 벗어나서 개국하고 정사하였고 본디 성덕과 신공이 있어서 1000명이 모이고 인심의 기부함이 1조 1석의 연고가 아닌데 어찌하여 전하께서는 사직의 만세의 계책을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구차하게 한 몸의 청년한 여간만을 구하시어 거듭 천지와 신민의 소망을 어기십니까? 이것이 그 불가한 것의 5째입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대소신로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여 예고하여 다시 청하였으나 유음을 아직 내리시지 아니하시니 신등의 직책이 간쟁을 맡았으므로 감히 한묵할 수 없어서 삼가 죽음을 무릅쓰고 상언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당우의 법을 취하시고 하늘과 사람의 마음에 따르시어 길이 천록을 누리시어 생명을 보호하소서. 임금이 모두 듣지 아니하였다. 성성린이 아뢰었다.
어제 명이 계시기를 전이하기가 어려운 것을 나도 또한 요량하였다 하였는데 이제 들으니 중간으로 하여금 동궁에게 대보를 전하게 하였다고 하니 신등은 모두 실망하였습니다. 자손에게 전하는 법이 이와 같이 은밀하게 하여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니 대보를 도로 거두시기를 청합니다. 하윤이 말하기를 인덕궁께서 전하에게 손의하신 때에 중국 조정에 알리니 중국 조정에서 이것을 의심하여 말하기를 국왕이 나이 한창이고 왕위에 오른 지도 오래되지 아니한데 갑자기 전의하는 것은 반드시 그 나라에 난신 적자의 변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혹 형제의 상잔하여 그러한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전하께서 또 갑자기 왕위를 내놓으시면 중국에서 반드시 크게 의심할 것이니 전의하시는 일은 더욱 불가합니다 하였다. 이무가 아뢰기를 예전에 표전이 잘못되어 황제가 정도전을 불러 그 연고를 문책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제 전하께서 마음대로 스스로 왕위를 내놓으시면 황제께서 반드시 집정 대신을 불러 그 연고를 물을 것입니다. 이때를 당하여 누가 명나라 서울에 가서 전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남제가 말하기를 예전에 태상왕께서 혁명하실 때 여럿이나 공민왕 대비 앞에 나아가 교수를 받들고 오보를 받아서 태상왕께 바쳐서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분명히 이 일을 알게 하였습니다. 혁명하는 때를 당하여 다른 나라의 오보를 전하는데도 오히려 이와 같이 하였는데 하물며 내선하는 때에 어찌 이와 같이 은밀하게 하시어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용납되겠습니까? 시작을 바로 하는 도리는 결코 이와 같이는 아니합니다 하였다. 황희가 들어가 가추 아래니 임금이 말하였다. 일이 이미 이와 같이 되었으니 어찌 다시 고칠 수 있겠는가. 내일찍이 경에게 동궁으로 돌아가라고 명하였는데 아직도 여기에 머무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빨리 동궁으로 돌아가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 성승린과 하윤, 이서 등이 다시 아뢰고자 하였으나 황희, 노희봉 등은 모두 감히 들어가지 못하였다. 다시 하윤 등이 직접 들어가 친히 아뢰고자 하여 편전 문 밖에 이르렀으나 문이 닫혀서 들어갈 수가 없었으므로 오랫동안 방황하다가 바로 나왔다. 세자도 또한 국세를 받들고 정전에 놓고 노희봉을 시켜 들어가 아뢰게 하기를 신은 나이 어리고 아는 것이 없으므로 감히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노희봉을 시켜 세자의 시자 내관 황도를 꾸짖어 말하기를 너가 세자를 부추겼구나 하니 황도가 대답하기를 어제 저녁에 국세가 세자궁에 이르니 세자께서는 놀라서 울었습니다. 한밤중이 되어 서영관을 불러서 묻기를 내가 봉안하고자 하는데 어떠한가 하니 서영관이 말하기를 세자는 뜻대로 행하실 뿐입니다 하였습니다. 세자께서 이리 하여 왔습니다. 종놈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명령을 재촉하여 국세를 세자에게 되돌리게 하였다. 이에 의안대군 이화, 복령군 복근, 근교 영의정 부사, 권중하, 성승린 이하가 다시 전장에 들어가 아뢰기를 신등이 골문 밖에 엎드려 어명을 기다리는데 이제 세자가 국세를 받들고 오시어 왕위를 전하신다는 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 하시니 신등은 기쁘고 다행으로 여깁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세자의 사양하고 회피하는 것을 받아들이소서 하였다. 노희봉이 들어가 아뢰니 임금이 대노하여 화살을 메워가지고 겨냥하였으므로 노희봉이 황공하여 나왔다. 임금이 내전의 종 수십인을 시켜 국세를 가지고 들어오게 하니 황승승린, 조용무 등이 말하기를 대보는 천자가 하사하신 것이므로 이보다 더 중한 것이 없는데 이제 내전의 종을 보내어 가져가는 것을 심히 불가합니다. 상서사의 관원에게 명하여 받들어 들이심이 옳겠습니다 하였다. 조금 있다가 내전의 종들이 다시 나왔는데 실색하여 엎어지고 자빠지면서 말하기를 성상께서 노배들에게 칙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약 국세를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면 노배들을 죽이겠다고 하시니 이 일을 어찌하겠습니까? 이를 어찌하겠습니까? 하고 바로 정전으로 달려가 국세를 가지고 들어가고자 하였다. 조용무가 성난 목소리로 꾸짖어 말하기를 종놈들이 감히 이럴 수가 있느냐 하고 상서사의 관원과 정부의 지인을 시켜 함께 이를 지키게 하니 내전의 종들이 빼앗아 가지 못하였다. 하윤이 세자에게 이르기를 들어가 배웠고 면전에서 사양하심이 옳겠습니다 하니 세자가 말하기를 주상께서 노하심이 이와 같으시니 내가 감히 들어갈 수가 없어 어찌하면 좋겠소 하므로 하윤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황궁하심이 옳겠습니다 하였다. 조용무가 지통례문사
손윤조로 하여금 세자를 모시고 나가게 하였다. 임금이 중간을 시켜 전지하기를 어찌하여 세자를 부추겨서 이와 같은 무례한 일을 행하게 하였는가 하니 조용과 대답하기를 비상한 일이므로 신등은 소소한 예문에 구애될 수 없었습니다 하고 하윤도 아뢰기를 전하께서 만약에 꼭 전의하고자 하신다면 위로는 마땅히 중국 조정에 계품하시고 아래로는 마땅히 신민에게 보고하셔야 하며 중국에 보내는 자문과 신민에게 내리는 교서에는 반드시 인장을 찍어서 신표를 삼아야 합니다. 이제 만약 대보를 세자에게 전하시면 그 때를 당하여 무슨 인장을 찍어 신표를 삼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국세를 이미 세자에게 전함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면 어찌하여 내전으로 들여보내지 아니하는가 하니 하윤이 대답하기를 지금 몰래 세자궁으로 보내시고자 하심으로 감히 명을 따르지 못합니다. 들여다가 궁중에 두는 것은 신등의 소원입니다. 하고 바로 상서사의 관원을 시켜 국세를 받들어 내전에다 놓았다. 임금이 여러 신하들이 시끄럽게 말하는 것을 다시 듣고 싶지 아니하여 국문을 닫으라고 명하였으므로 여러 신하들은 이에 물러나왔다. 이날 저녁에 다시 중간을 보내어 궁의 동문으로 해서 국세를 세자궁에 보내었다. 천인은 임금자리고 청년은 한가하고 안락함이고 인덕궁은 정종이 있는 데고 전대는 본국에 조회 없이 사신이 전적으로 답변하여 일을 처리하는 것이고 상서사는 조선조 초엽의 부인 제배의 일을 맡아보던 관아이고 태종 5년 1405년 전주를 이조와 병조의 돌림에 따라 보세 부인만 맡은 관아가 되었다. 뒤에 세조 12년 1466년에 상서원으로 고쳤다.